이번에는 벡터의 각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는 벡터 내적을 하고 있고 내적은 벡터의 길이, 즉 이제 크기였죠. 크기와 각도를 주면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각도를 이용해서 내적을 구하는 케이스보다 내적을 이용해서 크기랑 각도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크기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 내적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적을 이용해서 각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V 벡터와 W 벡터가 있는데 이때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그때 각도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각도를 구하는 식이고 요 예시를 통해서 먼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린 다음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벡터가 있습니다. 그때 V 벡터가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W 벡터가 있다면 여기 각도가 세타입니다. 이 세타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냐? 이 세타의 코사인 값을 일단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코사인 세타는요, 먼저 두 벡터를 내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V 벡터, W 벡터 여기 점 찍으면 내적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 V 벡터, W 벡터를 내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수의 나열로 돼 있을 때 어떻게 내적하냐?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 그랬죠? 1이랑 2를 곱하고요. 그럼 2죠. 더하기 3이랑 1을 곱해서 더하는 이렇게 5가 될 겁니다. 그럼 V 벡터, W 벡터 내적한 게 분자로 오니까 코사인 세타의 분자는 먼저 5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분모에는요, 벡터의 크기들이 오는 겁니다. 짝대기 두 개 있는 거면은 크기라 그랬죠. V 벡터의 크기 구하고요. 그 다음에 W 벡터의 크기 구해가지고 곱한 거를 분모에 둡니다. 자, 근데 요 크기 어떻게 구했냐? 이게 저번 강의 내용이었는데요. V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은 내적을 해서 루트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 요 성분들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 루트. 그걸 그대로 하면은 먼저 요 V 벡터의 크기는 첫 번째 원소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여기 두 번째 원소 3의 제곱 한 루트 하면 얘 루트 10이겠죠. 그 다음 W 벡터의 크기는요, W 벡터를 내적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건데 그게 사실상 여기 첫 번째 원소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원소의 제곱을 한 거랑 똑같다. 그러면은 루트 5겠네요, 얘는. 자,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은 루트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세타는 45도가 되는 거겠죠.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라면요, 세타는 45도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값을 먼저 구합니다. 그거 어떻게 구하냐? V 벡터, W 벡터 내죠. 그 다음에 크기 곱한 거를 분모에 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낸 다음에 이 값을 알고 있으면 세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값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계산기를 이용하면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타를 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 식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구하면 되냐? 사실 이게 벡터 내적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내적의 기하적 의미가 이 두 벡터를 내적한 거는 얘 크기를 곱한 다음에 각도인 코사인 세타를 곱하라 그랬죠. 그럼 이 코사인 세타 외에는 전부 다 이항을 시켜준 겁니다. 왜 이렇게 이항을 시켰냐? 우리는 각도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각에 대한 것만 여기다 두고 나머지를 이항을 시킨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식 자체를 외우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내적이 이거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그때그때 유도를 해서 쓰는 편입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각도를 구할 때 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도랑 내적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납득이 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각도 중에서도 90도 있죠? 얘는 좀 우리가 특수하게 봐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학이 나와도 각도에 대해 다루는 거면은 90도는 굉장히 특수한 각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도 중에서 90도가 되면은 내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90도는 그만큼 중요한 각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만약에 두 벡터가 수직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루는 각도가 90도라면 내적은 0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수학으로 멋들어지게 쓸 수 있는데 이런 표현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세타가 2분의 파이라면은 내적은 0이다. 요건 이제 납득이 되죠. V 벡터 점 W 벡터는 내적이라 그랬고 그게 0이라는 건요, 세타가 90도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건데 요 2분의 파이 있죠? 얘가 90도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혹시 이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뭐 60도, 30도,
90도, 180도 이렇게 이제 도로 각도를 쟀죠. 근데 고등학교 이후로는 좀 파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60도는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요 각도랑 파이로 표기한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90도는 2분의 파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즉 이 세타는 2분의 파이라는 게 수직일 때라는 얘기입니다. 수직일 때는 내적이 0이다. 혹시 이 파이라는 게 좀 어색하신 분들은 그냥 파이는 180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2분의 파이는 180을 2로 나눈 거니까 90도, 3분의 파이는 파이를 3분의 1로 나눈 거니까 60도, 이런 식으로 그냥 파이는 180도로 외우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이거 왜 그러냐? 이것도 내적식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얘는 V 벡터, 그 다음에 W 벡터의 크기, 그 다음 코사인 세타인데 수직이라는 건 세타가 90도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90도인데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이건 제가 삼각함수 이제 기초 부분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럼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V 벡터, W 벡터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단 우변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 얘기는 내적 값이 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타가 90도라면요 코사인 세타가 0이 되기 때문에 내적도 0이 됩니다. 그래서 각도와 내적은 관련이 있고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특히 수직인 경우에는 내적이 0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자, 90도인 상황을 이용해서 내적 값을 구해봐 라는 거는 여러분이 자주 못 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거의 없고, 어떤 경우냐, 여러분이 뭔 계산을 하고 있어요. 벡터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적이 0이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를 계산했는데 내적이 0이다? 그럼 이때 자동으로 V 벡터랑 W 벡터는 수직이다 라는 게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적이 0인 걸 보는 순간 두 벡터는 수직이다. 이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여러분이 많이 접하게 될 거여가지고 내적이 0이야? 그럼 수직이야. 이거를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얘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거랑 관련해서 한번 예제를 풀어볼게요. V 벡터가 1, 2, 4, W 벡터가 3, 2, 1이다. 그때 두 벡터의 사이 각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세타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 두 벡터의 크기가 먼저 분모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분자에는 내적 값이 오는 거겠죠. 자, 그럼 얘를 직접 계산해보면, 자, 이 V 벡터, W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 자, 같은 위치끼리 곱하는 거죠. 1, 3 곱해서 더하고요. 두 번째 원소는 2랑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겠죠. 그 다음에 4랑 1이니까 더하기 4. 그래서 얘랑이 없어져가지고 분자는 3이 될 겁니다. 이제 분모에는 V 벡터 크기와 W 벡터의 크기가 오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내적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얘는 여기 있는 성분들을 제곱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V 벡터의 크기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죠. 그러면 이거 하면은 루트 21이 나옵니다. 그 다음 W 벡터의 크기는요, 얘도 똑같죠. 그러면 3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주시면 되죠. 이거 루트 씌우면은 루트 14가 나오겠죠. 이거 아마도 계산하면은 14분의 루트 6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벡터의 사이 각은 뭐냐? 요거 세타 그냥 계산기로 치셔도 되고, 사실 어떤 이제 암묵적인 룰인데 각을 구하라고 할 때 답을 그냥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14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앞에 문제 있죠.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나왔고, 이 45도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4분의 루트 6이랑 코사인 값은 본 적이 없죠. 근데 우린 뭘 알고 있냐면요, 세타가 정해지면요 코사인 세타는 무조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세타가 45도라면 루트 2분의 1이었죠. 이것처럼 둘 중 하나가 할당되면은 우리는 나머지 하나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14분의 루트 6이라고만 적어도 요거는 우리가 이미 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시오라는 거는 너가 구했다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적어도 계산기에 치면 누구나 세타 값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세타 값도 도출을 해놓은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남겨두는 편입니다. 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각을 구해라 하면은 코사인, 사인, 탄젠트 셋 중에 하나만 답을 적어주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 벡터와 w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사이의 각을 구하래요. 위에 문제랑 똑같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하면 되고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먼저 분자의 내적을 구할 건데 여러분 이거 내적하면은 0 나오시는 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1, 0 곱하면 0, 0, 그 다음에 얘도 0이니까 다 더하면 0이 나옵니다. v 벡터 1, 0, 0이랑 w 벡터 0, 0, 1을 내적하니까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각도는요, 안 구해도 90도 혹은 이제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게 이거죠. 내적이 0이라는 걸 보면은 그냥 90도다라는 게 나오셔야 됩니다. 내적 구하니까 0이네? 그럼 90도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기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 3차원 공간에서 X축, Y축, 뭐 Z축이 있을 때 100은 X축을 의미를 하고 001은 Z축이죠. X축과 Z축은 실제로 90도를 이루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도는 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알았고 내적이 0이면 수직이다 인 거고 이제 복습을 한번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